안녕하세요. 간명재입니다. 이제 오늘 시간은 저번 시간 경금, 신금에 이어서 이제 임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임수. 이제 임수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 이제 음기에 거의 이제 정점으로 다다르는 거죠. 수기, 임수. 그래서 고서의 이 갑골문으로 보면, 갑골문에 보면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임자가 되는 거죠. 그래 보면은 이게 여인의 배가 부른 형상, 여인의 배가 부른 형상을 상영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철 타면 뭐 이런 그림 있죠. 이런 그림, 지하철 타면 이렇게 돼 있나요? 노약자석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것처럼 임수가 이렇게 가운데 부위, 배가 부른 것을 상영해서 임수가 됐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부른 여인의 형상을 상영했다. 그러니까는 임신했다, 그 뜻입니다. 임신하다, 회임하다, 뭔가를 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집 여자를 변에다 붙이면 이게 임신할 임자가 됩니다. 임신할 임자. 그래서 실은 임신하다 할 때 우리가 이 임수 하나만 써도 되고, 이렇게 사람 인변을 붙여도 이게 맡길 임자죠. 맡길 임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임, 담임 선생님 할 때 그 임자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품다, 그런 뜻이에요. 임신하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다 계집여를 붙인 이자도 임신할 임자로 써도 되고, 요즘에는 이제 이 글자로 좀 고차가 됐죠. 계집여변의 이 임수. 그래서 임신하다, 이 임은 임신하다라는 뜻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기운을 담고 있다. 그래서 고서에 보면은 이 임수는, 방위는 북쪽을 가리킨다. 북방이다. 위북방. 차가움. 그래서 북쪽을 가리킨다. 음극양생이라. 이 임수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음극양생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 음이 극한에 다다르니, 음이 아주 지극해지니 양이 생하게 된다. 양이 생하게 된다. 이 임수가 차가움이라 그랬죠. 차가움. 계절적으로는 이제 겨울로 볼 수 있죠. 겨울. 그래서 실은 그 겨울 속에 봄이 잉태되는 거거든요. 봄을 안으로 품고 있고, 그래서 간목을목, 그 봄의 기운이 될 때 그것이 이제 자연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자연에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극양생이라. 음이 지극하여질 때 양이 그 속에서 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 안에 이제 양기가 잉태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태어난 게 아니고 잉태되는 거예요. 품고 있다는 거죠.
용전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용전우야. 이게 용이라는 것은 실은 수기입니다. 수기. 우리 이제 지지를 공부할 때 이제 자세히 다룰 텐데요. 이 용이라는 게 용띠가 진이죠. 진. 이 용띠라는 게 진. 우리 갑진생. 64년 갑진생. 갑진년생. 이 사람들이 이제 용띠죠. 이 진이 이 용을 가리키는데 이 진의 기운이 수기, 물을 담은 창고의 땅이거든요. 이게 진이라는 이게 토기인데 토기. 그러니까는 이 땅 속에 수기를 머금은 땅이라는 거예요. 수기를 머금은 땅. 그래서 이 용이라는 것은 수기라는 것도 되고 수기. 이것들이 용전, 용이 싸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을 이제 요즘 현대 해석하는 분들이 접으로 봐요. 접. 이렇게 접하다, 교접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무슨 소리냐? 수기가 교접한다. 이건 들야자거든요. 들야자. 이게 간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겠네요. 우야. 용이 들판에서 교접한다. 이 수기가 결국 수기가 대자연에서 교접하여 어떤 회임하여 어떤 작용을 하여 양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양기를. 그러니까 이 임수는 양기를 만들어내는 전초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인 회임지형이다 이렇게 됐어요. 상인 회임지형이다. 이거는 회는 이거 품을 회자예요. 임신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임, 이거 회임했다 그러죠. 이거 임신했다. 상은 사람이 회임한 형상을 상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뭔가를 안에 품었다, 임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산,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준비를 갖추는 기간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상인경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상은 사람의 이 경골을 나타낸다. 경골. 이 경자는 이제 그 정강이 경자거든요. 정강이 경자. 그러니까 우리 이 무릎에서부터 복숭아뼈까지의 사이에 가장 굵은 뼈대 있죠. 안쪽으로 가장 굵은 그 뼈대 길조각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는 이 뼈 있죠. 이 뼈. 이게 이제 경골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지난 시간에 신금할 때 이 신금은 그 허벅지를 나타낸다 그랬죠. 허벅지 고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이 허벅지에서 신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임수가 되는 거예요. 임수. 그래서 사람의 이 경골, 이 뼈를 나타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목부터 쭉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무릎부터 복숭아뼈 사이에 길다란 그 가장 굵은 뼈, 이것을 나타낸다. 임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임수라는 글자는 회임하다, 품다 이러다 보니까 사주에 이 임수가 있는 분들은, 임수 일주들은 뭔가 품기를 잘해요. 품기를 말 그대로. 그래서 꼭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확장해서 임신하다를 좀 더 확장하면 뭐 모으기를 잘한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컬렉션 같은 거죠. 뭔 취미 삼아 뭘 할 때 굉장히 누구는 그냥 재미삼아 한두 개 정도 모으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그 매니아적인 그 정도로 모으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거의 작은 도서관을 방불케 할 만큼 책을 많이 모은다든가, 뭐 카메라 수집이 취미면 아주 뭐 100년 전 카메라부터 현대적인 뭐 디지털 카메라든 그런 것까지 아주 자기 그 재산의 거의 뭐 10%를 할애할 정도로, 큰 돈을 할애할 정도로 막 사재끼는, 뭘 끌어모으는 그런 기운이 저 임수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자연의 물형으로는 크게는 바다를 저 임수로도 보고요. 바다 또는 호수 또는 강, 이런 것을 임수로 좀 봅니다. 임수. 이게 이제 물이죠. 물이다 보니까 뭐 바닷물이든 호수물이든 이 물이다 보니까 이 물은 어떤 그릇에 담든 자기 모양을 자유자재하죠. 자유자재. 이 금이나 이 목하고는 좀 다른 거죠. 금기나 목기나 다른 타 오행과는 다르게, 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흙도, 임수는 그냥 아주 가볍게 동그란 그릇에 담아두면 그냥 동그란 채로 있고, 네모난 그릇에 담아두면 뭐 네모나게 담기고, 좀 추우면 얼어버리고, 좀 주변이 더워지면 증발하게 되고, 그게 임수죠. 그래서 아주 그 환경 변화에 임기응변이 뛰어나다. 임기응변이, 임수도.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그 고서에 보면 그 자기 주관, 자기 주대, 자기 가치관 없이 그 실리만을 위해서, 자신의 사익만을 위해서 막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 각 뭐 당파가 됐든 뭐가 됐든 이쪽저쪽으로 자기 사익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사람들, 이 얼굴 바꾸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민이라고 그랬어요. 이민. 그러니까 어디 보면 교활한 사람, 뭐 그렇게도 됐죠. 옛날에는 교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고서에는 이민이라고 나와요. 이민. 그러면 저걸 그대로 요즘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민으로 봐야 되냐, 교활한 사람으로 봐야 되냐, 그렇진 않죠. 긍정적 면으로 살펴볼 때 요즘 얼마나 사회가, 이 세상이 급변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모르는 게 또 튀어나오고,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에 아주 발빠르게 적응을 잘한다.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임수가 있거나 임수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임기응변에 능하고, 변화에 대처도 잘하고, 약간 수라는 게 이 저장성이 좀 있거든요. 수기라는 게 저장성, 저장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암기, 지식의 암기, 어떤 지혜의 발현, 이런 걸 또 이 수기로도 봐요. 임수 다음에 계수도 그렇고요. 이 수기들을 약간 예지력도 있다 그래요. 지혜가 있다 보니까 예지력도 있고, 좀 사색적이기도 하고, 나쁘게는 권모술수에도 능하고, 권모술수에도. 또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 작은 흙덩이를 보면 확 그냥 그 흙덩이를 쓸고 갈 수도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바위 같으면 또 옆으로 슥 돌아가 버리죠. 아주 자연스럽게.
하다 안 되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이길 수 있으면 그냥 이기고 가고, 못 해낼 것 같으면 슥 돌아서고, 큰 바위를 만나거나 하면 슥 돌아서고. 이래서 그 부딪히는 경향,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있어서 막 이렇게 대립하는 경향성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회 친화력이 높다고 보는 거죠. 친화력이 높다. 이게 물이라는 게 또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겸손하다고도 해요. 겸손하다. 사람이 겸손하다. 근데 부정적 이제 면으로는 속을 모르는 거죠. 우리 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 할 때 그 열길 물속. 이 임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음에 공부할 계수보다는 좀 수량적인 면에서는, 무령적 면에서 보여지는 면으로는 이게 큰 물로 보거든요. 임수를. 그래서 그 속을 잘 모른다. 또 이 수가 이 색깔로는 이게 이제 검정색, 흑색에 들어가거든요. 흑색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은색에 들어가기 때문에 까맣다는 거죠. 그래서 또 속을 모른다, 그런 말도 있어요. 아무튼 물은, 수기로 태어난 사람은 유연성이 있다. 또 인내력도 있다고 봐요. 인내력도. 그 물이 갖고 있는 그 겸손함, 그 겸손함에서 참고 하는 그런 지혜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임수는 이 수기는 좀 이 금기를 봐야 됩니다. 금기가 있을 때 좀 사주를 좋게 봐요. 좋게 쳐요. 왜냐하면 이 물의 수원지, 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음용하려고, 음용수로 쓰든 농업용수로 쓰든 이 물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 깨끗하려면은 그 정화할 수 있는 그 작용력, 그것이 끝없이 샘솟는 물일 때만 가능하지. 그 어디서 수원지 없이 그냥 고여있는 물은 물이 썩죠. 물이 썩어요. 그래서 이 물을 계속 맑게 정화해 주는 게 금이다. 우리 오행 배웠을 때 금생수 하죠. 금은 물을 생한다. 금은 수를 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자연으로 치면은 안반수, 이 큰 바위에서 나오는 물, 그런 물이 가장 청정하고 깨끗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의 금을 봤을 때 이 임수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성취를 좀 잘 이룬다, 그렇게 봐요. 잘 이룬다. 이 금이 없이 이 수가 사주에 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도 이 금이 없으면 하던 일이, 지향하던 일들이 쉽게 접고 다른 일로 이 변동되는, 이게 변화가 많아요. 이게 직업 변동, 직업 전변이 이 금이 없으면 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이 있을 때 본인의 뒷배, 어떻게 보면 뒷배죠, 뒷배. 그 물의 수원지인 이 금을 볼 때 비로소 하고자 하는 일에 전력 질주하고 또 끝까지 가서 성취도 맛보는 그런 사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다, 호수, 강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연계해서 확장해서 생각해 볼 게, 이제 바다니까 이게 이 바다 해자가 있죠. 그래서 해외 관련한 이 임수일주들이 해외 관련한 일과 인연할 수 있고, 또 이 국내에서 산다면 외국계 기업,
외국계 회사 또는 외교관 이런 것과도 좀 인연할 수 있고요. 물, 흐름, 이렇게 계속 물이라는 거는 살짝 이 수평만 안 맞으면 아래로 쭉 흘러내려가죠. 그래서 물류, 유통 이런 것과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이 물류를 할 때 우리가 이 흐를 유자 쓰죠. 물류할 때 흐를 유자를 써요. 그래서 물류, 유통 이런 것과도 또 영업, 또 이 물이다 보니까 음식과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음식. 또 이 수는 결국 하는 일이 뭐냐? 수생모가죠. 물의 본질은 결국 누굴 생해주는 거거든요. 자연은 오행을 통해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순환하고 순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수든 나중에 배울 계수든 수생목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그래서 저 수는 나무를 키우는 게 본인의 목적이다. 그럼 그 나무는 뭐냐? 우리가 간목할 때 배웠죠. 뭐 교육 또는 사람을 키우는 일, 그러니까 교육자 이런 것과도 인연한다. 교육과 관련된 일과. 이게 이제 단식 판단입니다만은 이게 물이죠, 물. 물이 제일로 두려운 게 탁수되는 거거든요. 탁수되는 건데 물이 탁해진다는 거죠. 물이 탁해진다. 어떻게 탁해지냐? 이 흙에 의해 탁해지는 거죠. 흙에 의해. 근데 이 물에다가 바위를 빠뜨린다 그래서 물이 탁해지는 거 아니죠. 근데 흙덩어리를 던지면 그 흙이 착 퍼지면서 물이 흙탕물이 되는 거죠. 흙탕물. 그래서 천간으로는 우리 무토, 기토 배웠죠. 흙계관에서는 무토, 기토. 근데 이게는 양토이면서 조토라고 그랬죠. 메마른 땅. 이게 습토라고 그랬죠. 습토. 이게 수분을 먹으면 좀 축축한 땅이에요. 그래서 물에 던졌을 때, 우리 호수 위에 던졌을 때, 막 흙물이 퍼지는, 그게 이 기토예요, 기토. 그래서 이 임수가 기토를 만나면 탁수가 될 확률이 있다. 탁수가 될. 그래서 이 기토를 끓인다는 거죠. 기토를 끓인다. 그래서 이제 사주 고서에 보면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기토탁임이라고 그래요. 기토탁임. 이 기토는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 이제 뭐 현대 명리학 이렇게 해서 뭐 한문을 몰라도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본질은 이 명리학의 베이스는 어찌됐든 고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전을 신봉하자가 아니고 그 고전에서 전하는 그 기본 그 정수는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토탁임, 기토는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 임수가 기토를 만나면 무조건 탁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사주 구성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단식 판단하는 겁니다. 단식 판단. 일단 딱 두 점만 놓고 볼 때 그러할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주 8자, 8자. 이게 고작 이제 사주 8자 중에 이제 2자 보는 거 아닙니까? 2자. 나머지 6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기토가 임수에게는 명예가 되거든요. 명예.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왜 명예가 되는지는 그래서 일단은 단식 판단으로 딱 두 자만 볼 때는 일단 임수를 흐리게 만드는 토다. 탁수를 만드는 토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십 년 공부하신 아주 유명하신 역술가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 정도 되는 급, 그런 백성을, 온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사주는 이 수기가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요. 수기가 충만해야 된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많은 사주가 국가 지도자급의 사주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음용을 안 하면, 마시지 않으면 죽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꼭 국가 지도자급이 아니래도 큰 회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기업을 하면서 작게는 몇백 명, 몇천 명에서 크게는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 그 부양 가족까지 하면 뭐 100만 명도 넘을 수 있죠. 그런 큰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 삼성의 이 이건희 회장이 수일주거든요. 수일주. 많은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주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이 임수일주다. 정말 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되는데, 임수일주가 다 그러면 대기업 회장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신뢰를 좀 들었을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람들,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릴 사람들은 임수일주다. 임수일주가 있다. 임수일주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개수. 개수 한번 할까요? 개수. 개수는 갑골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이 개수라는 이 글자는 이 사방에서 이 중앙 가운데로 이렇게 물이 유입되는 거를 상형했다고 해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안쪽으로. 이렇게 물이 땅속으로 사방에서 이제 이렇게 물이 싹 땅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걸 상형했다고 해요. 또 어떤 분 또 책에 보면 이렇게 사람의 발을 상형했다고 그래요. 사람의 발, 이 발 모양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이게 이제 상형자로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고, 이제 회의자로는 이거는 필발머리라고 그러죠. 필발머리. 필발, 그러니까는 펼발자죠. 펴지는, 쫙 펴지는 펼발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전, 이러면 발전하십시오 할 때, 축 발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머리 위로 와서 이게 필발머리라고 그래요. 필발머리. 이게 사람이니 이렇게
두 사람이 막 등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상영하는 모습이라고도 해요. 아무튼 이게 붓으로는 필발이에요. 필발머리. 그리고 이게 하늘천자죠. 하늘천자. 그러니까는 이 하늘 위로 쫙 펼쳐져 있는 게 뭐냐? 하늘 위로 쫙 펼쳐져 있는 게 뭐냐? 그게 구름이다 이거죠. 구름. 그래서 이 계수는 물형적으로 아까 우리 임수는 강, 호수, 뭐 또 바다 이렇게 우리가 물형적으로 비유해서 봤죠. 그럼 이 계수는 이 비, 이슬, 또 구름도 됩니다. 구름도 되고 또 추운 겨울이면 눈도 되고요. 눈도. 저는 처음에 저는 이거 그냥 탁 볼 때 눈의 결정체 있죠. 눈의 결정. 이렇게 우리가 추운 겨울에 그 유리창에 이렇게 탁 성에가 끼면 이 결정이 이렇게 쫙 보이죠. 얼음의 결정체, 눈의 결정. 그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눈, 구름, 이슬, 비를 나타낸다. 이 계수라는 글자는. 그러니까 하늘 위를 걸어 다니는 거. 그게 이제 구름이 되는 거죠. 구름. 그러다 이 구름들이 뭉치면 땅으로 내려오면 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고서에는 뭐라고 또 설문해자에는 뭐라고 또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수토평이라. 동시수토평. 동시 겨울의 때죠. 겨울철에 물과 땅이 평탄하다. 그러니까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이렇게 찰랑찰랑 하던 물들이, 여긴 육지고요. 찰랑찰랑 하던 물들이 이 겨울이 되면은, 계수면 이제 아주 음의 극단이잖아요. 계절적으로는 아주 이제 완전히 추운 그 겨울이 되니까 이게 딱 얼어버린 거예요. 이 물이 얼어버려서 이 땅과 이 물이 평탄해졌다는 거예요. 평탄해져 버렸다. 동시 겨울철에 물과 땅이 평탄